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미국 생활에서 아주 뜨거운 주제 중에 하나인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사실 인종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토픽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초기 건국은 주로 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백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왔죠. 초기 미국 건국 당시 영국에 주로 살던 백인들이 유럽과 영국의 개신교도를 향한 박해 때문에 개신교인들이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넘어간 현상이 미국의 건국이죠. 자, 근데 그렇게 건국 초기에 주로 백인들만 살던 나라였는데 이제 미국도 나라가 커지고 국력이 커지면서 이제 다양한 외국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 미국에는 노예제가 있었죠. 노예제는 주로 유럽에 있었던 제도인데 제3세계에 있는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그렇게 노예로 부렸던 그런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일단 인종에 대해서 흑인과 백인에 대한 어떤 갈등, 같은 구도가 있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문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인종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국에는 아시아인도 살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도 살고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다인종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문화권의 사람들마다 서로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분화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종들끼리 특정 모습을 띠는 형질, 띠는 개체들이 더 생겨났다는 거예요. 초기 인류는 인종의 모습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 비슷하게 생긴 인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이 따로따로 살면서 분화되기 시작한 거죠. 어떤 특정 지역에 살면서 분화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자식을 여러 명 난다고 쳐봐요. 어떤 자녀는 다른 자녀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가 검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녀는 키가 클 수도 있고 어떤 자녀는 털이 많을 수도 있어요. 각각 어떤 형질에 대한 유전적인 분화가 있죠. 그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피부가 검은 자손들의 후손들끼리 부족으로 모여 살고 키가 큰 자손들의 후예들은 자기들끼리 부족처럼 모여 살면서 각기 다른 지역에서 또 자식을 낳고 오래 산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특정 형질이 강화되면서 분리되겠죠. 특정 성질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인종이 그렇게 분화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떨어져 살았단 얘기예요. 문화도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의 이질적인 집단들이 미국 안에 존재하고 서로 이해를 못하게 되는 현상이 생겨납니다. 이제 이런 서로 다른 문화 집단끼리의 갈등을 이용해서 어부지리를 취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좌파 진보 세력들입니다. 좌파들은 항상 인종차별 가지고 걸고 넘어뜨리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을 살면서 현대 미국 사회에는 인종차별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에요. 미국 회사는 집에서 일하고 싶으면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고 출근하고 싶은 날은 회사의 오피스에 출근하는데요. 상당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출근하는 이유는 저희 회사 하청업체가 있어요. 저희 회사는 서플라이 체인의 먹이 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컴퓨터 회사라서요. 거느리고 있는 하청업체가 많고 전 세계 다양한 곳에 저희 회사 하청업체가 있는데 오늘은 미국에 있는 하청업체가 저희를 방문한다고 해서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사실 그 하청업체가 오피스가 여기 산호세에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오피스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하러 온다고 하네요. 이 회사는 사실 미국 내국인들이 많은 회사예요. 물론 외국인들도 있지만 미국 내국인 백인들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거기 그 하청업체의 임원들과 그의 부하 직원들이 저희 회사를 방문한다고 하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그래서 그들과 만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 회사와 하청업체 임원들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져요. 한 3개월 만에 한 번씩 만납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하청업체의 거대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엄청난 물량을 그쪽으로부터 사옵니다. 그 부품을 사서 저희 회사 컴퓨터에 장착을 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갑 중에 갑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 회사에 가서 그들과 회의를 할 겁니다. 컨퍼런스룸을 예약해 놨고요. 그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지난 3개월 동안 열심히 연구했던 걸 제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의 부품을 살지 안 살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것 같네라는 생각이 든다면 다음 3개월 후에 그 분기에도 계속 당신의 제품을 부품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 내리면 뭐 한국 돈으로 몇백억에서 몇천억의 큰 돈이 회사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결정권자예요. 자, 근데 이거 관계를 보시면 제 결정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 갑을 관계에서도 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 긴장을 안 합니다. 이들과의 모임에서 별 노력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이 지난 3개월간 실험했다고 하는 실험 결과를 지난번 결과와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또 제가 비교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있겠죠. 뭐 그 회사랑 비교하는 일본 회사든지 아니면 대만에 있는 회사든지 한국에 있는 회사이든지 유럽에 있는 회사든지 비교하는 비교값이 있겠죠. 걔네보다 얘네의 결과 측정값이 더 빠르나 느리다 같은 것을 비교합니다. 좋다는 결정이 들면 그러면 구매 결정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겠어요. 저는 지금 그냥 회사 가는 길인데요. 청바지에 면티 하나 걸치고 있고요. 운동화 신고 그냥 평범하게 회사 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제 자가용 아니고요. 제가 오늘 있을 일들을 생각하며 폰에 녹음기에 녹음하고 집에 와서 인공지능에게 녹음한 mp3 파일 주고 이거 자막으로 만들어줘 해서 자막으로 받아쓰기 시키고 인공지능에게 음성으로 읽어줘 해서 영상 쉽게 만들고 있어요. 차 안에서 대충 녹음한 내용이 이러한 고퀄의 애니메이션으로 뿅 하고 바뀌네요. 제가 가끔 귀찮아서 머리 안 감고 야구 모자 쓰고 출근할 때가 있는데 오늘은 그래도 비즈니스 관계로 사람 만나러 가는 날이라 최소한 머리는 깔끔하게 감고 면도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하청업체들은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저희 회사에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청업체 미국인들은 이제 대부분 양복을 입고 저를 만나러 옵니다.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하는 그런 정장 스타일로 입고 와서 청바지 입고 다리 꼬고 앉아있는 저에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겠죠. 저에게 깍듯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러겠죠? 여기에 인종차별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한테 잘못 찍히면은 그들의 회사는 끝이에요. 그 회사는 오늘 저한테 찍히면은 제가 니네 회사 제품 별로야라고 말하면 그 순간 그들은 몇백억에서 몇천억 손해를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하고 제가 그들의 연구 발표를 보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저에게 집중하겠죠? 자,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좋은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세계적인 회사의 한 자리 꿰차고 앉아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쳐봐요. 제 중학교 동창이라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있는 얘기라기보다는 가정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라고 해봅시다. 가정한 거예요. 이 친구는 가난해서 고등학교 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 이민 오게 됐어요. 청소 용역업체 같은 데서 영주권을 해준다 해서 청소부로 이민을 왔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소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가 제가 이 하청하는 이 하청업체의 사무실 청소,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그 회사와의 관계에서 그 회사 사람들이 청소부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거꾸로겠죠. 청소 잘 안 하는 것 같으면 청소부에게 오늘 화장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오늘은 책상이 지난주보다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청소한 거 맞긴 맞습니까? 하고 한마디 하겠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 관계 속에서 청소부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갑을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을의 입장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사상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꼬투리 잡힌다. 그런 사상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갑을 관계에 있어서 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갑을 관계에서 지금 갑이지만 제가 만나는 이 하청업체의 직원들은 나의 말 한마디에 큰 좌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오늘의 선택에 있어서 말이죠. 그들의 실험 결과에 A등급도 아니고 B급도 아니고 애매한 A와 B의 중간 정도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면 A등급이라고 하고 합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납품을 받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B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로부터 B등급을 받으면 우리는 당신의 회사 제품 안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공정하게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심사를 하겠지만 제가 B등급을 내려도 저쪽에서는 아닌데 왜 그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께 좋아 보이고 인간은 자기에겐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니까요. 거꾸로 제가 스타트업을 차려서 대기업이 납품한다고 쳐봐요. 제 회사 제품이 별로지만 간절히 납품되기만을 바라겠죠. 인간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하청업체를 당신의 제품 별로야라고 말한다면 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럽고 저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간은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좌파 진보 세력들은 항상 선동을 합니다. 세상에는 이종차별이 가득 채우고 세상엔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경제적 수준에 대한 차별이 가득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도와 법을 이용해서 그런 차별이 일어나면 다 규제를 해버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거는 사실 자유시장 경제의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과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인간은 원래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라고 느끼는 현상은 사실은 인종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자기가 돈이 많고 자기가 권력이 있고 자기가 남보다 잘나면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님들의 초등학교 때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님들 같은 반에도 분명히 못생기고 뚱뚱하고 가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애들 보고 아이고 형님 제가 모셔드리겠습니다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래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뭐 법을 규정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도덕을 배워야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자기보다 가난하고 못생기고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상에서 인간은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좌파 진보들은 도덕을 가리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도덕을 가리키지 않고 도덕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차별적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저 법으로만 규제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 법안들이 그런 대표적인 좌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하는 일들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문제를 악화시키죠. 그래서 좌파들이 득세하면 세상은 갈등이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차별받은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으면 법으로 막 규제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서로 말을 안 하게 되고 더 사이가 안 좋은 세상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에 대한 것 좀 믿지 마세요. 근데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게 미국의 노예제죠. 하지만 노예제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1865년 6월 19일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북부 연방군의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것은 기독교 세력들이고 북부를 이끌었던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전 대통령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인종적 노예제가 1865년 끝났고 인종차별 이런 것은 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구시대적인 과거 얘기를 2024년에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미국의 노예들만 비판하실 겁니까? 조선에 노예가 없었나요? 조선에도 노비제도가 있었어요. 항상 미국의 노예제만 비판적으로 보고 조선의 노비제도는 왜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과거의 합리적인 문화 합리적인 법률 이런 체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인간은 악을 행하였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현대화가 되면서 노예제가 사라지면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인종차별에 대한 믿음, 현대 미국 사회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마시고요. 능력이 있으면 다 잘 대접받는 게 미국 사회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지금 2024년에도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까보면, 살펴보면 인종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자격지심과 열등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국어사전을 펼쳐보시고
자격지심.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보세요. 자격지심에 대한 국어사전을 보면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격지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격지심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에 대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미천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되면은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자격지심은 왜 싹 들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격지심이 시작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에 생겨납니다. 못생기고 키가 작고 자식이 공부를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이니까 사랑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라고 하면서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는 부모가 가정을 리드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격지심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열등감 뜻을 한번 국어사전을 보면 열등감의 뜻은 자기가 남만 못하다는 느낌이라고 하네요. 자기가 남만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느낌을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은 어디서 올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항상 남과 자신 비교하면서 자식에게 옆집에 누구누구는 뭐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특목고 갔다고 하더라. 특목고 졸업하고 뭐 어디 명문 의대 갔다더라. 명문 의대 졸업하고 어디 의사 한다더라. 근데 너는 왜 그따구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열등감이 쌓이게 되겠죠. 대부분 열등감과 자격지심은 가정 문화에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그렇게 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야겠죠. 건강하게 키워야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마인드가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나고 남은 남이다는 선을 마음에 잘 긋고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생각은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격지심이나 열등감에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들은 이 좌파 진보 사상에 잘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격지심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버리시고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자격지심과 열등감을 받았던 상황들로부터 마음이 좀 다들 치유되시길 바라고 제발 미국 가서 인종차별에 대한 믿음을 좀 버리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다 존경해 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저도 처음에 미국의 미국 사람들이 저를 차별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미국 사람들이 저한테 별 관심이 없고 뭐 그랬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저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서민의 아들로 거의 무일푼으로 미국에 와서 가난한 외국인 유학생인데 누가 존경해 주겠어?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영어를 잘하지만 그때 영어도 진짜 못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샌드위치 가게를 갔는데 샌드위치에 뭘 넣어야 되는지 그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제가 눈 감고도 샌드위치 시킵니다. 뭐 빵은 이탈리안 브레드. 뭐 거기에 허브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선택할 수 있고 치즈도 뭐 아메리카 치즈가 있고 뭐 프로볼론 치즈가 있고 페퍼잭 치즈가 있고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샌드위치 주문도 막 한참 쩔쩔맸어요. 샌드위치 가게 가지고 줄이 길게 서 있는데 거기서 제가 하나하나 물어봤어요. 아, 이 치즈 말이죠. 이게 페퍼잭 치즈는 맛이 어떤가요? 프로볼론 치즈는 맛이 어떤가요?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샌드위치 가게 사람들은 짜증이 납니다. 왜냐면 바빠 죽겠는데 하루에도 수백 명의 손님들이 오는데 어떤 손님이 영어도 잘 못하는 손님이 와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맛이 어떤가요?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으면 그래서 뭐 한 30초면 주문할 거를 저 때문에 5분 10분 딜레이가 된다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한테 좋은 표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영어도 못해가지고 제가 하는 말은 알아듣기도 어렵죠. 당연히 인간은 짜증이 내는 겁니다. 하지만 상상해 봅시다.
내가 뭐 100만 원짜리 뭐 명품백을 사려고 온. 명품 매장이라면 명품 매장치고는 친절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뭐 하나 결정하면 100만 원이 나오니까요. 하지만 샌드위치 하나.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로 제가 맨 처음에 미국 간 애에는 샌드위치 하나에 5달러였어요. 5달러면은 원가 해봤자 원가 3달러 할까요? 그거 팔아서 한 2달러 정도밖에 안 남는 건데 2달러짜리 하나 팔면서 엄청난 친절을 베풀 순 없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샌드위치 지금도 먹습니다. 저는 샌드위치 좋아합니다. 가격도 싸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특히 직장에서 점심때 빨리 밥 먹고 싶을 때 자주 먹어요. 지금은 샌드위치 가게 가면 주문을 눈 감고도 시킬 만큼 잘합니다. 올리브는 넣어주시고요. 시금치도 넣어주시고 상추, 토마토 오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소스는 어니언 소스를 뿌려주세요. 뭐 이렇게 저는 그냥 눈 감고도 주문을 손쉽게 할 수가 있고 이게 가능한 게 단순히 제가 미국에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제가 미국에 지금 처음 왔던 게 2008년이니까 지금 2024년이죠. 16년 되었네요. 이제는 영어에 별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원어민 수준의 영어 발음은 아니지만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말하는 발음 정도는 미국인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발음의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제 주문할 때 미국인들이 못 알아들어서 헤매는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처음에 미국 갔을 때는 제가 하는 영어를 대부분 미국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커피숍에 갔었는데 처음에 미국에 온 첫 해에 카라멜 마키아토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커피숍에 가서 카라멜 마키아토 주세요 했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멜 마키아토를 못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발음이 괜찮습니다. 캐러멜 마키아토. 미국인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미국 산 지가 오래돼서 그래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를.